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세계 푸드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하고 가시죠. 네, 신세계 푸드는 이 신세계 그룹 내에서 식품 제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마트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같은 이 안정적인 매출원 채널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된 배경은 이 최근에 좀 거리를 걷다 보니까 노브랜드 버거 매장이 좀 더 보입니다. 아, 요즘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가맹 사업이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영업이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해 한 0.7%, 0.6%대에서 올해 한 2%까지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게 펀더멘털이 좀 개선이 되어갖고 찾아보니까요.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이 좀 효율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동사도 보니까 뭐 적자 지점들 좀 축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노브랜드 버거를 가맹점으로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럼 사업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좀 뭐 좋아지고는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9년도에 직영점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에 이제 직영점 반응이 좋다 보니까 가맹 사업부로 한 16개 정도 지점을 냈고요. 올해 한 100개 정도를 추가를 하는데 116개가 되겠죠. 이제 현재 기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달성 가능한 숫자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최소 100개 정도를 추가로 출점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액의 8%를 로열티로 받고요. 이런 식자재 같은 거는 좀 원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에 대한 관점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맹점주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소비자들로부터도 뭐 지난해 이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중에서 이제 햄버거 업체들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쪽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매장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나 이제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맘스터치가 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2,2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맘스터치 그 단일 부분으로만 사실 영위를 하는데도 한 이제 5천억 원 정도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맘스터치 매장 수가 1분기 기준으로 한 1,3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롯데리아도 한 1,3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동사 경쟁사들의 이런 지점 수를 봤을 때 그리고 동사의 이 노브랜드 버거 소비자 만족도 1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동사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1,000여 개 정도까지 확보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측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지점 수도 한 1,000여 개 정도로 이게 좀 사실 시점의 문제지 이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된 사업으로 좀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00여 개 정도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국내 햄버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그 햄버거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올해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햄버거가 많이들 시켜 드시겠지만 이게 드시기도 편하시고 사실 쓰레기도 뭐 좀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편리한 간편식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든램지 프랜차이즈 버거인가요? 그쪽에 이제 좀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시장 조사치가 하나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4년도에 한 2조 원 정도 규모였다면은 올해 이제 한 4조 원 이상으로 좀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해외에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햄버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햄버거 시장 저희가 뭐 사실 일상적으로 시켜 먹는 음식이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자재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시장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햄버거 시장이 4조 원이나 되는군요. 네, 올해 좀 많이 성장을 했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 계열사인 이마트와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사실 이제 올해는 한 1,600억 정도 매출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타벅스 쪽으로만요. 동사는 이제 뭐 빵이나 뭐 케이크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사의 강점이 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열사들을 유통 채널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네.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카페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한 30억 정도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긴 했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벌써 작년 연간 매출액에 좀 근접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 이미 성장 궤도에 재진입을 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스타벅스에서 뭐 배달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성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900억까지도 충분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스타벅스와 함께 좀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77억 원이었고요. 근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벌써 197억 원이네요. 네.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승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원가 상승 이슈만 없었다면 좀 더 이 상승폭이 컸을 텐데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은 좀 있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대폭 개선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동사의 좀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외식 사업 부문이 있고 급식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외식 사업 부문 쪽에서 지난해 한 170억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는 한 50억 정도까지 적자폭을 대폭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효율 점포들을 축소하는 그런 경영 효율화를 좀 통해서 이렇게 좀 이익폭을 적자폭을 상당히 줄여놨고 중요한 점은 내년도까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상당히 좀 대폭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외에도 급식사업 부문 쪽도 봐주시게 되면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한 0.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면은 네. 올해는 한 2%대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같은 배경으로 이제 수익이 좀 나지 않는 사업장들을 철수를 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도 이런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이 계획들 충분히 또 이어가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적자 지점들을 모두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런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면서 내년까지도 이런 경영 효율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 외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좀 재밌는 사업을 두 가지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대체육 시장이 있고요. 대체육이요. 네, 대체육 쪽에 좀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캐릭터 IP 사업을 좀 했는데 오늘은 좀 대체육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쪽에 이 베러미트, 대체육 햄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향후에 뭐 저희가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통조림 햄이나 소세지 등으로도 또 이 대체육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으로 좀 잡혀 있고요. 이마트 같은 곳에서 사실 B2C 채널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만 만들어진다면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사실 국내 시장이 아직 대체육 시장은 한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좀 작은 시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 B2C 채널 확보를 하고 있어서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갈 수 있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사측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보다는 좀 해외 시장 공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안정적인 유통 채널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조만 제대로 확실하게 해 놓으면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내년도 하반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워낙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정 주가는 12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사실 지난해 11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8만 5천 원을 적정 주가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넘어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12만 2천 원까지 저희가 좀 적정 주가를 다시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적자가 나오던 사업 부문들의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점과 이제 노브랜드버거의 가맹 점수가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타벅스 향으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제 대체육이나 캐릭터 IP 같은 신사업 모멘텀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좀 주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푸드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12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주셨고요. 경영 효율화 그리고 노브랜드 그다음에 안정적인 매출이 세 개의 요인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네. 지니언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10월 5일에 건님과 함께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요. 네. 어제 고가 기준으로 한 80% 정도 수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현재와도 유효합니다. 이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차세대 백신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EDR 시장을 선점한 동사에 주목하자. 이게 포인트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NAC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MS 1위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 월패드 해킹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쪽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시장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들과 합쳐져서 함께 시장 진입을 좀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모멘텀 정도 좀 추가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사실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는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니언스 현재가 13,2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